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규제가 엄격해진다고 자유를 잃는 건 아니다. 많은 한국인이 선진국에 비해 개인의 창의성 발현이나 자기 표현에 인색한 한국 문화를 아쉬워한다. 그런데 서방의 선진국이 실제로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개방적이거나 창의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는 아마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곳들이 한국에서 의외로 더 많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가령 한국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행인의 안전은 아랑곳 않고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이들을 거의 매일 보게 된다. 이들은 무거운 철제, 파이프나 건설 자재를 싣고 신기에 가까운 실력으로 보행자 사이를 누빈다. 나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사람들 중 하나가 음식을 배달하다 어린아이를 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 기억은 아직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통행의 우선권을 주는 일은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다. 한국 사회의 발전 수준에 걸맞게 오토바이보다 행인의 안전을 위한 도시 공간을 설계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려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경찰이 의미 있는 범칙금을 매기는 동시에 인도를 마치 도로인 양 종횡무진하는 오토바이족은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가령 한 차례 이상 위반한 자는 즉시 면허를 정지하고 습관성 위반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게 교통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국이 보다 강하게 대처해야 하는 분야는 또 있다. 건물 및 상점의 외관에 관한 규정이다. 훌륭한 도시 환경을 가진 스위스 같은 나라에선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유지 보수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규정은 창문, 지붕, 외벽 장식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엄격한 규제는 특정 지역의 역사적 고유성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조화로운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랑스러운 역사가 깃든 지역에는 아예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거나 한옥 밀집 지역에선 한옥 건축물만 짓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한국에 이처럼 엄격한 규정을 둔다면 빛을 볼 동네가 적지 않다. 소유주에게도 집을 완전히 방치하거나 정해진 기준 이하로 내버려두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서방 각 나라의 도시에서 매력적인 거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엄격한 관리 규정과 그 규정을 잘 따르는 시민들 덕이다.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규제에 대한 요구는 도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의 시골 지역에도 간판이나 건축 관련 규정으로 많은 혜택은 볼 수 있다. 요즘은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농어촌의 풍경이 점차 무분별하게 지어진 건축물 탓에 망가지는 일이 잦다. 개성있고 매력적인 지역에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는 전통 건축 양식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 좋을 것이다. 덧붙여 수질 관련 규정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도시와 시골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가재나 도롱뇽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을 개선하고 수질 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실효성 있는 벌금을 부과한다면 관광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규제가 엄격해진다고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기준을 높여야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도시 환경과 관련해 엄격한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삶의 질도 더 나아질 것이다. 새로운 표지판을 만들고 낡은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고 나무와 꽃을 심는 일을 동네 주민들에게 맡기면 부수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도시 공간에 대한 유지 및 보수는 향후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예컨대 독창적인 수공예품이나 목제품, 벽돌 쌓기 등의 기술이 필요해질 것이고 청년들이 관련 전문성을 높여 간다면 그 분야의 장인으로서 자신이 갖고가는 환경에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규제라고 하면 대다수 한국인은 고개부터 내젓는다. 갖가지 규제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받고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내몰린 슬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한 곳이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이 갖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스마트폰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스마트폰의 경제적 가치는 더 이상 값싸게 제조한 후 비싸게 판매해 발생하는 이익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첫째로 스마트폰의 제조 과정이 전 세계인이 함께 일하는 최대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의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한중일 또는 그 외 아시아 지역의 예술가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화면이나 아이콘 등 디자인에 기여할 방법도 없다. 우리는 중국이나 한국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이미지를 스마트폰 레이아웃에 적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 어딘가에는 분명 당나라나 백제 왕조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원하는 사용자가 존재할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화한 디자인만이 어필한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사실 그와 정반대의 요구도 있는 것이다. 문제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다. 한국 스마트폰의 디자인은 세계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것들과 동일하다. 한국 스마트폰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레이아웃, 디자인, 패턴이 없다. 애플리케이션에는 한국 전통 예술의 바탕을 둔 그래픽이 담겨 있지 않다. 오히려 한국 스마트폰은 한국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개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현재 스마트폰의 이모티콘과 애플리케이션 생산 방식에선 아시아의 창의적인 젊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배제돼 있다. 이들의 창의적 의견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 중국이나 일본,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이모티콘을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모금을 통해 페이스북과 같은 현재의 애플리케이션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창의적인 젊은이들이야말로 그들의 네트워크 기술로 새로운 프로그램과 아이콘, 게임 등을 만들어 우리를 하나로 이어줄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강력하고 역동적인 사이버 공간을 구축할 것이다. 다음 세대의 상상력이 스마트폰 성장의 원동력이다. 두 번째로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 문화를 형성하는 데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만일 젊은이들이 동시대의 중요한 사회, 환경, 경제적 이슈에 대해 타인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네트워크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스마트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젊은이들이 비디오 게임과 의미 없는 채팅으로 하루하루를 낭비한다면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은 제한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저 단발성 쾌락을 얻기 위해 스마트폰 첨단 기술을 남용한다면 다음 세대의 창의적 잠재력은 파괴될 것이다.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젊은이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윤리적 원칙과 공동체 감각을 제공하는 게 스마트폰의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스마트폰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윤리 규범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의 미래에 더 나은 사이버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스마트폰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 대규모 사회 프로젝트의 참여 과정에 스마트폰이 적극 이용되도록 하며 정치 참여, 리웃봉사, 국제구호활동 등의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는 컨텐츠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미국 서던 메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빌 썬튼과 연구팀이 2014년 발표한 논문 단지 휴대폰을 갖고만 있어도 문제가 된다. The mere presence of a cell phone may be distracting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적절한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점차 더 수동적으로 변하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명상과 호흡 운동이 스마트폰 사용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자기 관리 원칙을 비롯해 정보, 소통, 교육 등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자신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온라인 사회를 형성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세계 시민으로 인식해야 한다. 인터넷상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유해 컨텐츠를 차단하며 건설적인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책임감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디바이스 자체를 넘어서야 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예술적인 내부 공간을 디자인해야 한다. 한국의 젊은이들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가상 공간에서 예술, 문학을 창조하고 철학을 얘기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공동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페이스북과 같은 원시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협업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개방형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손바닥 안의 게임기가 아니다. 건강한 주제에 대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미래에 훨씬 더 큰 무언가로 통하는 포털, 즉 통로이다. 18.